냉정하지만 대선은 오직 한 명만이 살아남는 승자 독식 게임입니다. 패장이 공개 활동을 자제하며 자숙 모드를 갖는 건 하나의 관례였죠. 하지만 이런 불문율도 이젠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까지 다시 링 위에 오르면서 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 이준삼 기자가 여의도 족집게에서 짚어봤습니다. 지난 5구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호언장담했던 홍준표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투표함이 막상 열리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쓰디쓴 결과에 다음과 같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수용하고 자유한국당 복원하는데 거기에 만족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변화의 열망에 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홍 대표는 대선 패배 사흘 만에 미국으로 떠났고 안 전 대표는 공개 활동을 아예 접지는 않았지만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방미 20여일 만에 서둘러 귀국한 홍 대표는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고 압도적인 표차로 대표직에 복귀했습니다. 앞으로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기적으로 좀 더 늦긴 했지만 안 전 대표 역시 같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유력 주자가 이처럼 대선이 끝나자마자 전면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한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유일한 사례로 거론되는 구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도 1997년 대선 패배 뒤 당 사령탑에 복귀하기까지 8개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대선 패장이 당대표에 출마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선 패배의 원인과 또 자신이 부족함을 돌아보는 자숙의 시간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선 제보조작 파문의 중심에 섰던 안 전 대표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선 패장들이 잇단 정계 복귀에 정치권에선 여의도 시계가 다시 장미 대선 정국으로 거꾸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안 전 대표가 국민의당 새 대표로 당선되면 지난 대선에서 2위와 3위를 기록한 두 유력 주자가 제1, 제2야당의 당권을 쥐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득표율 1, 2, 3위 주자가 청와대에서 한자리 모여 영수회담을 하는 진풍경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됐던 점을 감안하면 두 야당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에 강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홍 대표나 안 전 대표 모두 조기 등판 이후로 당의 위기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정치적 조급증이 앞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선으로 물러나 암중모색하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행보하는 사뭇 대비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비록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전면에 나서긴 했지만 위기에 빠진 당을 성공적으로 대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출범 한 달째를 맞은 홍준표 체제는 환골 탈퇴를 선언하고 혁신 작업을 서두르곤 있지만 기본적인 인적 쇄신 문제에서조차 갈피를 잡지 못한 모습입니다. 안 전 대표의 경우 악전 고투가 예상됩니다. 당내 주류인 호남계 인사들이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당권 승패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 당권을 거머쥔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진 당을 이끌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 역시 지난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두 대선 패장이 그야말로 정치적 생명을 건
배수진은 쳤지만 앞길은 그리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족집기였습니다.